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좋은 일만 있지 않나요, 그래도? 태풍도 여기 비껴가고, 남북도 협상을 끝냈고, 남들은 좋은 것만 있는데, 오늘은 별로 일진이 안 좋네요, 저는. 우산을 수강생이 좋은 우산을 선물해 준 게 있는데, 전철에 놔두고 내리고, 그리고 실망해가지고서 이러고 오다 미끄러져서 엉덩이 먹어가지고 아주 쇼에 쇼를 다 했는데 그나마 몸이 에어백이어서 멀쩡하지, 이거 에어백이 아니었으면 자 271페이지에 조심하세요. 이렇게 에어백이 아닌 사람들은 뼈가 부러져.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풀인데 1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실행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촉탁이 들어오게 되면, 미등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촉탁이 들어오게 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데, 촉탁 사유는 4가지입니다.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도 직권으로 등기할 사유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등기하고, 주택임차권 등기나 또는 상가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법원이 촉탁을 하게 되면 이 4가지 촉탁이 들어온 경우에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게 되는데, 배울 당시에 처분자 등기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이외에도 압류란 것이 있었는데, 압류는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는 압류하게 되어 있는데, 압류가 할 당시에는 미등기 부동산 압류 시에 국세징수법에 규정하기를 세무서장이 이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한 다음에 압류를 촉탁을 한다 해서 이건 대위 등기 사유로 빠지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주택, 상가, 임차권 촉탁이 있는 경우만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게 됩니다. 1번의 경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신청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촉탁이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될 것이고, 세 번째의 경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에 의한 가압류가 아니라 그냥 압류입니다. 그냥 압류 촉탁이 있는 경우 가짜 지워야 돼요.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는 직권 등기할 사유가 아니라 대위 등기할 사유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안 되므로 3번이 답이 되고요.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촉탁이 있는 경우도 대상이 되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 촉탁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되겠지만,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는 대위 등기할 사유이므로 직권 등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이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대장 등본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장 등본에 의하여 대장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에 의한다. 대장상 최초 소유자나 그제 상속인하고 포괄 승계인까지 가능하니까 1번 맞고요. 두 번째,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을 첨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토지대장상 소유자 누락이 있을 때 소송의 상대방은 국가가 되는 것이고, 건물은 시장, 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 제기하기 때문에 지금 미등기 건물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국가가 아니라 누가 나와야 돼요? 시군구가 나와야 되고, 국가를 상대로 할 수는 없으므로 없다. 맞는 말이고, 세 번째, 시장, 군수구청장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 토지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이죠. 항상 토지는 국가랑 어울리게 되고, 시군구청장 확인이란 말은 건물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번은 토지는 대상이 아니므로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의 경우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미등기 토지의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고, 5번의 경우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경우에도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일하게 토지의 경우만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 보존 등기 결정이 인정하므로 5번 질문도 맞는 말이 됩니다. 토지란 말이 나오게 되면 누구랑 어울리느냐? 항상 국가고, 건물은 시, 군, 구랑 어울리므로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는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물 대장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확하게 맞았네요. 이전받은 자의 경우는 최초 소유자가 아니니까 바로 등기할 수 없고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맞고요. 하지만 한 명은 가능해요. 누구? 한 명은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자만큼만은 이전받은 자이지만 가능하니까 거기에 예외 규정이 되고요. 두 번째, 미등기 토지의 일필지 일부 지분만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만으로 일필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게 틀린 말이죠. 국가의 단독 소유권이 있다가 일부 지분만 승소 판결 받았던 얘기는 나머지 지분은 국가에게 있는 겁니다. 국가와 내가 공동 소유니까 국가와 4명이 전원 명의로 등기 신청하는 거지 전부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2번은 잘못된 말이고요. 누구 명의로 가야 돼요? 국가와 승소한 자가 공동 명의로 등기 신청하는 거지 전부 등기할 수 없으므로 2번은 틀린 말이 됩니다. 세 번째 경우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을 첨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건물은 상대방이 시, 군, 구청장이니까 국가라만 나와서 안 됩니다. 국가는 항상 누구랑 어울려요?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일하게 이전받은 자 한 사람만 가능한 것이 4번이고요. 5번이 대장상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소유자는 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경정 등록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주소나 이제 이름이 잘못된 경우 고친 다음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도 확인 안 될 경우는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건물은 시군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통해서 등기할 수 있게 됩니다. 맞고 틀린 것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의 경우는 다음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원칙은 여기 대장의 소유자가 누군가요? 판결받은 경우는 등기 신청할 때 보존 등기할 수가 있는데 이때 판결은 다 가능합니다. 확인 판결도 가능하고 이행 판결도 가능하고 형성 판결 다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다 가능하고 이 안에는 조소까지 포함시켜 줍니다. 확인 조서이건 일락 조서이건 확인돼도 등기 신청은 다 가능한데 판결받았던 얘기는 상대방이 누구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소송의 상대방의 경우는 원칙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에 대장상 소유자가 누락이 있을 때 기재가 없는 경우는 이때는 토지는 상대방이 누가 되고 국가가 되는 것이고 건물의 경우는 대장상 소유자 누락이 있는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가 없을 때 상대방이 시, 군, 구청장이다 보니까 건물의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 판결이나 또는 건축허가 명인, 건축주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대방이니까 참고하시는데 판결받은 경우는 다 가능하다. 이때 판결 확인 판결도 가능하고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다 가능한데 이 세 가지를 같이 부를 때 확정 판결이라고 불러요. 다 가능하다. 조서를 포함시키고 원칙적인 상대방은 누가 상대방이래요? 대장상 최초 소유자를 상대로 가는 것이 원칙인 반면에 누락이 있을 때 토지는 누굴 상대로 가시고 국가, 건물은 시장, 군수구청장이니까 이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1번의 경우는 대장상 소유를 상대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맞는 말이고 두 번째 건물의 경우 최초 소유 명인으로부터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최초 소유 명인을 상대로 소유 명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당연하겠네요. 보존 등기할 목적이니까 당연히 최초 소유자 돼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이 것이어야 하는데 그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하지 않고 형성 판결이나 이행 판결도 가능하다. 판결은 다 가능하니까 맞고요. 네 번째,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판결도 이에 해당하나 이 경우 판결에 따라 분필 등기를 한 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였나. 공유물 분할 판결 받게 되면 토지가 먼저 분할이 되어 있어야지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분할부터 한 다음에 보존 등기해야 한다. 맞고요. 5번이 건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건축허가 명의인이나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도 이에 해당한다. 이게 틀렸죠? 토지의 상대방은 누가 되어야 되고 국가, 건물은 시장군수, 구청장이므로 건물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확인 판결이나 건축주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5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은 5번이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 확정 판결은 종류가 몇 개가 있나요? 안 쓰려고 할 때 써야겠네. 결과적으로 확정 판결은 종류가 3개가 있죠. 확인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이행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에서 다 가능하므로 확정 판결의 종류는 3가지를 확정 판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 맞았고, 두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 원인과 연호리를 기록하지 않는다. 등기 원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인, 연호를 기록하지 않는 거 맞고요. 세 번째, 공유물의 소유권 등기에 불기등기된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이죠. 공유물 불분할 특약은 공유자 전원이 맺은 특약이니까 변경 등기도 공유자 전원이 다 가는 것이고 1인만이 변경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약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약속 아닌가요? 약속은 둘이 하는 거예요. 되게 싫은가 봐. 좀 쳐다보고 약속 좀 하지. 자, 약속은 둘이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변경할 때도 둘이 변경하는 것이 혼자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약도 다 공동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1인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혼자 한다는 건 명령이 되어버리겠지. 약속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3번 잘못된 말이고 4번의 경우에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 유종을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포괄 유종 받은 자의 경우는 2013년 3월 달부터 등기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버립니다. 2013년 이전까지는 포괄 유종 직접 보존 등기 못하게 막아놨다가 대법원 예규를 변경하면서 2013년 3월 달부터 등기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연타로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올해 시험 나오면 또 나올 겁니다. 지문상으로. 포괄 유종은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구간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한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3번이 잘못된 말이고 6번의 경우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자치구 구청장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 자치구라는 얘기는 구청장이니까 토지가 돼야 돼요. 건물이 돼야 돼요. 건물이 토지가 아니니까 1번은 틀린 말이고 두 번째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법원의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한다. 잘못된 말인데 이것도 이쪽에서 법원으로부터 이 촉탁이 4개가 들어오게 되면 이 부동산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더라. 그래서 1순위로 미등기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법원이 촉탁한 등기 중에 하나 끄집어내서 2순위로 가압류 실행을 했습니다. 그럼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것은 이 가압류하려고 보존 등기 실행을 했는데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를 말소하라고 촉탁이 들어있는 경우 여기 지워지게 되면은 이 보존 등기 얘도 지워야 될 것이냐 놔둬야 될 것이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가압류 하려고 보존 등기 실행했다 할지라도 가압류 말소가 될 경우에 얘는 그대로 놔두는 거지 말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 말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은 잘못된 말이고 세 번째 경우는 토지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 유종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그래서 개정이 되다 보니까 24회 때 기출해서 답이 된 것이 3번 답이고 4번의 경우에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 원인과 그 연호리를 제공해야 한다. 원인, 연호리를 제공할 필요 없으니까
틀린 말이고요. 5번이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니까 틀린 말이 되고, 그래서 맞는 말은 3번에는 없습니다. 보존 등기 등기 원인이 있대요. 원인원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고 수용권자 등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5번 둘 다 틀린 말입니다. 맞는 말은 3번 외에는 없습니다. 7번의 경우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인데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의 승소 판결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됩니다. 아까 확인 판결이건 이행 판결이건 형성 판결이건 판결은 다 가능하니까 다 등기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겠죠. 틀린 말이고. 두 번째, 토지에 관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 낼 필요 없습니다. 왜 안 낼까? 신청하는 수수료를 내게 돼 있는데 토지는 안 내요. 안 내게 한 이유가 이제 앞에 배우는 거 조금만 응용하시면 돼요. 토지가 변경이 생기던 건물이 변경이 생기던 소유권자가 1개월 내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위반하게 되면 건물의 경우만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고 토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토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이유가 소유자 신청 안 하더라도 지적소관측 축탁을 다 해줘요. 지적법에서 축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청 안 해도 등기 실행이 되기 때문에 안 했다고 과태료 부과시킬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청 안 해도 등기가 실행이 되네, 축탁을 통해서. 근데 그걸 신청하러 왔는데 수수료 내라 그러면 너무 억울하니까 토지는 수수료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건물의 경우는 과태료도 있고 수수료 다 부과됩니다. 토지 표시만큼만은 과태료 수수료가 없어요. 이유는 누가 해주니까? 소유자 신청 안 하더라도 축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수료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낼 필요 없으므로 틀렸고. 세 번째,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공유는 지분을 등기하는 것이 의무규정이니까 3번도 틀린 말이 되고. 4번의 경우는 갑과 을이 공유하나 건축물 내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해 갑의 지분 3분의 2, 을의 지분 3분의 1로 보존 등기하기 위해서 갑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맞는 말인데 지금 공유지분이 표시가 돼 있대요, 안 돼 있대요? 대장에 지분이 안 돼 있죠? 갑과 을이 공유로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인데 지분이 표시가 안 돼 있더라. 지분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는 민법관도 공부할 때 어떻게 배우셨나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해서 자꾸 물어보고 있는데 본다 끝까지 오기시면 어떡해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지분이 등기 안 돼서 항상 지분이 똑같아요? 항상 지분이 똑같으면 본다가 돼야 되고 지분 바뀔 수 있으면 추정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 지분 다를 수가 있으니까 본다로 가는 게 아니라 추정한다로 가는 겁니다. 그 지분은 등록 안 되는 경우는 2분의 1씩 있다고 추정이 들어갔는데 등기할 때는 어떻게 등기했대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로 등기했고 을의 지분은 3분의 1로 등기했네요.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갑 입장에선 지분이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지분이 증가했죠? 여기 지분이 감소가 됐죠? 아니요, 산수예요, 산수. 예. 지분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갑이 취득하는 자 입장이니까 등기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아니,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 권리자고 뺏기는 자가 의무자잖아요. 갑은 지분이 2분의 1 있다가 3분의 1로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증가했으니까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입장, 취득하는 자 입장이니까. 여기 지분이 감소가 됐잖아요, 지금. 감소한 사람은 지분을 뺏긴 자니까 의무자 입장. 그럼 얘가 의무자라는 얘기인데, 그럼 인감은 권리자가 가져와라, 의무자가 가져와라. 의무자가 내야 되니까 을이 인감을 내는 거지, 갑이 인감은 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취득하는 자 입장이니까. 그래서 갑은 제출할 필요 없다 해서 4번이 맞는 말이에요. 깐깐한 문제입니다, 이 지분은. 그 지분이 서로 바뀌게 되면 지분이 증가한 자가 있고 감소한 자가 있을 때 증가한 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감소한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등기 신청은 공동으로 하는 것이 내용이 될 텐데 이때 지분 감소한 자가 의무자가 되므로 지금 출판에서는 감소한 자 을이 인감을 내는 것이지 갑은 인감을 제출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5번의 경우는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틀렸죠? 법무사가 대리인의 경우는 지방법원장 허가받은 사무원도 1인을 출석기에 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법무사가 갈 필요는 없어요. 맞는 말은 4번은 다 틀린 말이 됩니다. 문제가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의외로 짧지만. 넘어가서 8번.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맞았네요. 미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촉탁이 들어온 경우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정답은 1번이고 2번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는 건물인가요? 토지인가요? 토지는 항상 누구랑 어울리더라? 아니 건물은 항상 토지는 항상 누구랑 어울리더라? 국가. 건물은 국가란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문제가 뭔가요?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토지니까 특별자치도지사는 건물만 대상이 되는 거지 토지가 아니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되는 겁니다.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토지는 항상 누구랑 어울리고 국가하고 건물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따라 나오는 게 그게 차이점이다 보니까 국가란 말이 안 나오면 전부 다 건물만 의미하는 거지 구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를 증여받은 사람은 이전받은 자이니까 직접 등기 신청할 수가 없고 보존 등기 명인이 먼저 미등기 최초 소유자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증여받은 자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거지 바로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부에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원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한다. 아까 소유권 판결은 어떤 게 가능하대요?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다 가능하니까 확인 판결만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5번은 틀린 말이고 맞는 말은 1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이 각종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효지는 일필 전부, 승역지는 일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권 범위로 할 수 있다. 유효지는 반드시 일필쯤을 요하는 것이고 승역지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니까 맞고요. 두 번째,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해당하여 각하해야 한다. 틀린 말인데 이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단독 소유권이 있다가 갑과 을로 공유로 넘어갑니다. 그럼 갑과 을 공유로 넘어간 경우에 갑의 소유권 다 넘어갔나요? 아니 지분만 넘어갔나요? 지분만 넘어갔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예요. 여긴 딱 한 지분 나오는데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단독 소유가 뭐로 바뀌더라? 공유로 바뀌었죠? 그럼 등기할 사항이 있겠네요. 공유자 간에는 지분을 등기하실 것. 그 다음에 공유자 간에 특약 맺을 수 있죠. 5년 범위 내에서 공유물 쪼개지 말자. 불분할 특약이 있을 때에는 특약만 적어주면 되니까 여기서 시험에 나온 딱 한 지문이에요. 한 지문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 한다로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요거 한 줄몇개 안 나오면 참고만 하시고 단독 소유가 공유로 가더라. 뭐라고 불러요? 단독 소유 공유로 넘어가는 것을 자꾸 외쳐야 돼. 말이 생소하니까.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고 그래. 자꾸 떠들어야지 뭐가 남아있어요. 그럼 요거랑 헷갈리기 딱 좋은 말이 부동산 일부 이전. 부동산 일부 이전 등기 허용할 것이냐 문제인데 부동산 일부 이전 등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부동산 일부란 말은 뭘로 기억하실 것? 방한칸을 세줄 수 있지만 담보 제공한다거나 이전 등기할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요게 들어오면은 각하사유지만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허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각하사유가 아닙니다. 2번 틀린 말이고 세 번째, 농지는 전세권 목적이 될 수 없다. 맞고요. 네 번째가 이중의 지상권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이중의 구분 지상권은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중의 지상권은 안 되겠지만 구분 지상권은 지하나 공중을 이용하니까 이중으로 설정할 수도 있으므로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이 권리질권은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며 권리질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데 저당권자 입장에서 돈이 필요하게 되면 질권을 맡길 수가 있게 되고 저당권자인 권리질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아니 저당권자인 그 돈 빌려주는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권리질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10번의 경우 갑을병 공동명의 상속등기를 격려한 후 상속인 사이에 상속인 중 갑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올바른 등기 절차 물어봤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상속등기가 해설란에 상속등기가 있고 효유분할에 대한 상속이 있고 상속등기 실행한 이후에 효유분할에 대한 상속은 나와있죠. 그거 세 개 구별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져보자고요. 요 집에 대해서 갑이 아들 A, B, C 여기 갑을병인가요? 갑을병이에요? 네, 갑을병으로 가겠네. 바꿔서 A라는 자 아버지가 있고 여기 갑을병 셋이서 상속을 공동이 받게 됩니다. 사망하게 되면 사망 시에 상속을 받게 되면 등기 신청은 갑을병이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은 3명이지만 이건 다 단독 신청할 등기입니다. 단독 신청하지만 권리자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3명. 이때 등기 원인은 상속이 될 것이고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 사망일 상속 개시를 적고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속의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속 등기를 실행한 시점을 통해서 상속 등기 실행 시점을 통해서 이 전에도 상속인 간에 협의 분할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 등기 끝난 이후에 효유 분할을 할 때 어떻게 등기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여기서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내는 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상속은 단독 신청할 등기인가요? 상속인 여러 명이 들어 있는 경우에 그 중에 1회는 전원명의 등기는 가능하지만 지분만은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외워요, 누구나. 근데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1순위에 A에 여기 소유권 등기가 돼 있다가 지금 상속을 지금 셋이서 3억짜리일 경우에 1억 가져가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문제는 셋이서 등기하기 전에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갑이 3억을 다 갖기로 협의한 경우 단독 상속받기 협의했죠? 이 경우는 2순위로 바로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데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단독 상속 등기라는 얘기입니다. 혼자 받기로 협의했으니까 이럴 경우 등기 원인은 상속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 사망일 여기 똑같아 이거랑 똑같은 건 문제를 낼까요? 똑같은 문제 안 내겠죠? 내는 건 이걸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1순위로 똑같이 갑의 소유권이 있는데 상속 등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2순위로 갑을 병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을 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요번에 뭐다? 이게 공동 상속 등기란 겁니다. 이해 갔어요? 공동으로 받았는데 요게 요거잖아요, 지금. 같이 받은 거. 그 등기 이때 원인은 뭘로 기재했고? 상속. 원인 일자는 사망일 상속 등기 실행했네요. 이렇게 등기 실행한 다음에 등기 끝난 이후에 갑을병이 협의합니다. 협의를 했을 경우 이제 갑이 3억을 다 갚기로 협의를 했고 을병이 포기를 해버렸어. 이럴 경우에 요 상속 등기 실행한다면 어떻게 등기할 겁니까? 이게 문제인데 이때는 이제 상속을 지어버려 다시 하는 게 아니라 2의 보기 1호로 2번 소유권에 대해서 경정 등기를 실행하고 이 소유권이 단독으로 바뀌겠네. 이때는 갑의 단독 소유로 경정 등기하는 것이 이게 절차예요. 경정 등기할 때 이때 날짜는 이때 상속 등기할 때 사망일 써먹었으니까 또 써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협의 분할일을 기재한 다음에 소유권에 경정 등기 신청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을 내게 되면 요거는 이제 상속 등기 실행하기 전에 효유 분할한 경우는 요거랑 똑같잖아요. 원인 뭐고? 상속 날짜, 상속 개시일 똑같죠? 이건 시험에 안 내요. 그래서 내게도 이걸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등기 실행한 다음에 상속 인가는 효유 분할이 있을 때 무슨 등기할 겁니까? 이때는 소유권을 경정 등기할 때 이때 원인 일자는 뭐가 된다? 협의 분할 일자 기재에서 소유권을 경정 등기합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 이걸 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스 해설란 보게 되면 상속 등기 신청할 때 원인이 뭐예요? 상속. 그 다음에 효유 분할도 끝에 가서 효유 분할 상속이라 말 쓸 것이고 날짜는 둘 다 사망일 사망일이죠. 소유권 이전 소유권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문제될 게 없는데 상속 등기 실행한 이후에 효유 분할이 있는 경우는 날짜 뭐가 돼야 돼요? 협의 분할을 짜야 되는 것이고 소유권을 경정하다 보니까 그게 틀려서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외울 때는 여기 잘 보세요. 상속 등기 원인은 뭐로 가는 것이고 상속이고 날짜 사방일자죠. 이건 똑같은 거 문제 안 내요. 이걸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가 상속 등기 실행한 이후에 효유 분할이 있는 경우는 소유권 경정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이게 시험 질문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하니까 이걸 내고 들어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 끝난 이후에 효유 분할이 있는 경우 무슨 등기 하셔라? 상속 등기를 경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찾으면 답인데 다만 볼게요. 맞는 말은 10번에 맞는 말은 3번이 답이에요. 협의 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감명일로의 소유권 경정 등기를 신청한다 해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되니까 그거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등기 실행한 이후에 협의 분할한 경우는 무슨 등기해라? 소유권 경정 등기한다. 이걸 외워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걸 외우고 들어와요. 근데 이제 공부 우직하게 하는 분들은 세 개를 다 외워요. 다 외운 다음에 이건 헷갈리면 틀리는 거고 똑똑한 사람은 요것만 딱 잡아 외워요. 나올 게 요거니까. 다른 거 안 냅니다. 아, 상속은 단독 신청할 등기예요? 원인 상속이에요? 날짜 사망일이에요? 아, 그걸 누가 틀릴까? 그러니까 그걸 다 맞추니 그걸 내는 게 아니고 특이한 걸 내게 돼 있어요. 저걸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잡아놓고 넘어가실 부분이므로 3번은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넘어가서 11번은 다음역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설명한 것이다. 이 중 틀린 것은 상속인 등기라는 것은 이제 일로 돌아와서 다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등기하기 전에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1인이 사망했을 때 그때 하는 걸 상속인 등기란 말 쓰는데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7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7월 31일 날 등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문제는 7월 15일 날 갑이나 을 둘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합니다. 이제 갑 사망으로 보자고요. 갑이 사망했을 경우에 지금 이 매매계약 체결한 요건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매도인이 사망했죠? 그럼 이제 매도인의 권리 의무가 전부 다 상속인 A라는 자에게 승계가 돼버립니다. 그럼 대금도 상속인이 받을 것이고 등기도 넘겨줄 의무가 발생하는데 등기를 하고 넘길 것이냐 바로 갈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항상 상속 등기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 빠르냐 사망이 빠르냐 못 따져나가는 거예요.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가 빠르죠? 매매가 빠른 경우는 이때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직접 등기 신청할 수 있다가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지금 이 사례에서 등기 원인이 뭘까요? 등기 원인이 사망이 원인일까? 법률행위 매매가 원인일까? 지금 매매가 원인입니다. 매매가 원인일 경우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이 되겠죠? 공동은 원칙이 갑과 을이 둘이 갈 등기가 있는데 갑이 사망했으니까 갑의 상속인 A하고 상대방 을이 같이 가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선 그럴 경우에 A의 입장이 누군가요? 상속인이잖아요. 상속인이 등기 신청하다 보니 상속인의 등기 또는 포괄 승계 등기라 말 붙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도가 될 텐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그러면 등기 구성은 누가 나올까요? 상속인, 피상속인? 피상속인 나올 것이다. 등기 신청서의 경우는 상속인 나오겠죠. 그 신청서랑 등기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는 등기법 29조 7호에 7번째 사유에 신청 정보의 의무자가 등기부랑 일치하지 않을 때 등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단서조항에 다만 제 법제 27조 상속인 등기만큼만은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건 등기 실행해 줍니다. 예외로 실행해 주는 것이 이게 특례 규정이에요. 여기서 문제 생기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또 등기부랑 신청서가 다르다 할지라도 등기 각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논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알고 있냐 이 문제예요.
1번의 경우에 갑과 을이 부동산을 매도한 후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의 상속인 병은 상속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병을 등기 의무자로 을을 등기 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심판에서 병이 아니라 누구 나온 거예요? A로 나온 거죠.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등기부상, 신청정보상 등기 의무자가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각 하에서는 아니 된다. 맞고요. 실행해줄 등기고. 세 번째, 상속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등기 필증과 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지금 칠판에서 상속인에게 등기했어요? 했어요? 안 하고 넘겼잖아요. 그럼 등기 필증 상속인에게 없는 거예요. 누구께 있는 거죠? 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죽은 자가 인감 뗄 수 없으니 인감은 아들이 떼는 겁니다. 왜? 신청서에 아들이 도장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서에 찍은 도장은 아들 거니까 아들 상속인 걸 내는 것이고, 등기 필증은 아버지 걸 내는 겁니다. 왜? 아들에게 등기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 5번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원인은 상속이며 원인 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틀렸죠? 칠판에서 상속의 등기 원인은 법률행위 매매가 될 것이고 날짜는 매매 기억일이 돼야 되지. 상속이랑 상속과 피상속 사망일 아니니까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피상속인이 사망 이전에 등기 원인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등기 원인 존재 후에는 상속사에 발생해야 한다. 맞았네요. 요 상속 등기 이후에 매매가 들어온 경우 상속 등기보다 먼저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항상 원인이 사망 전에 들어온 경우만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상속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그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기초한 재산 상속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은 등기할 필요 없는데 또 돌아가신 거예요. 등기 전에. 그럼 누가 상속받았나요, 이제? 자, 할아버지 명의 등기가 있다가 요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할아버지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럼 상속을 누가 받았어요? 아버지가 받았죠? 우리 부친께서 상속을 받으셨는데 부친이 등기 전에 또 돌아가신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줄초상이 나버렸죠? 지금 줄초상 난 경우에 등기 신청은 몇 건이냐? 갑에게서 을로, 을에게서 병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순서인데 등기 신청 한 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죽은 자 등기 신청할 필요 없으니까 바로 그냥 순차를 위조해서 바로 을 병명의로 등기를 바로 한 방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죽은 자 등기할 자격이 없으니까 요것만 적으면 돼 순차로. 이해 갔나요? 근데 모르고 상속인들이 모르고 을 명의로 등기를 실행해 버린 거예요. 그럼 죽은 자포 등기 실행했다는 얘기입니다. 할 필요 없는데. 오케이? 그 등기 할 필요 없는 이 등기를 하고 나서 여기를 통해서 다시 병이 상속인이 상속 등기 실행했대요. 그럼 죽은 자 앞으로 등기 실행하고 그 등기 기초에 상속 등기 실행해도 이 등기는 실체와 부합하니까 유효하다. 맞았나요? 맞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유효가 아니고 유효하다 해서 맞는 말이에요. 죽은 자 앞으로 등기할 필요 없는 게 원칙이지만 실행이 되어서 그 등기를 통해서 상속 등기 실행해도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므로 맞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 상속 재산을 효유분할한 경우 등기 원인일자는 그 효유분할을 한 날짜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 요거예요. 원칙 효유분할 해도 날짜는 언제로 가다? 사망일자가 된다. 단 언제만 효유분할일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 등기 실행한 다음에 협의분할한 경우 이때만큼만은 협의분할일자가 되는 것이고 요거를 제외한 나머진 다 사망일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저거 하나 기억하시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의 공동 상속 등기를 마친 후 상속 재산의 효유분할을 한 경우에 그 등기 신청 절차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 권리자, 권리 잃는 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소유권 경정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맞았네요. 등기 실행한 이후에 협의 분할이 있는 경우는 취득하는 자가 권리자, 잃는 자가 의무자가 되어서 소유권 경정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만의 일부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틀린 말이죠.
상속 등기는 전원이 전원명의로 한다거나 상속인 중 1인이 전원명의로 신청할 수 있더라도 지분만 등기할 수 없으니까 협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등기를 빼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원이 다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까 그러면 내 아들놈이 있는데 이 아들놈이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농담하는 거지 지금 인상 쓰지 마시고 국적을 상실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얘기죠. 군대 안 가려고 미국 가가지고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진짜 그렇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 제가 죽게 되면 국적을 상실한 제 아들놈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네? 국적을 상실한 자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눈 크게 뜨지 마시고 국적을 상실해도 이 녀석은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안 불러. 그러니까 국적을 상실해도 부모 자식 연이 끊기는 것은 아니니까 상속은 당연히 받는 겁니다. 저 얼마 전에 저거 못 보셨어요? 그 천안함 유족인가 그거 사고 났을 때 그 천안함 사고로 한 명 하사관이 죽었는데 엄마 아버지가 얘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버리고 재혼하고 도망갔대요. 그래서 이 하사관에게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왔는데 지금 어쨌든 생모가 있잖아요. 딴 데 살고 있더래요. 그래서 9천만 원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엄마 사람이 맞냐. 그래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부모한테 온 유족 연금이 보상금이 1억 8천이 나왔는데 생년부지 한 번도 못 본 엄마가 보험청 찾아가가지고 9천만 원 반을 수령해 갔어요. 내가 생모니까 찾아가겠다 그래서. 그건 법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단 이혼해도 엄마는 엄마니까. 참 우리나라 법 참 좋은 법이죠. 그래서 옛날에 또 참 이게 안 좋은 법이 뭐냐. 아들하고 이제 아들이 이 녀석이 아들을 낳고 살고 있는데 마누라하고 도망갔습니다.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죽었어요. 돈 많이 벌고 죽었는데 이거 누가 키워? 할아버지가 키워죠 이제. 얘는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돈 벌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급사만에 죽었습니다. 갑자기. 그러고 났더니 이 재산 상속이 자식하고 생모로 나가버렸어요. 이 이혼만 안 해놓고 법적으로 살아있다 보니까 이혼 안 하고 도망가가지고 찾을 수 없어가지고 이혼을 못 하고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호적성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 낳고 도망가서 어디가 사는지 모르고 이혼을 안 되고 그냥 버티고 살고 있다가 재산 많이 놔두고선 왔다 갔다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시고 살았는데 일단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처하고 자식 상속 다 받아가고 할아버지 10원 못 받았어요. 어쨌든 법이 그러니까 참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을 깨면은 안 되는 것 같아. 가정을 지키세요. 요즘부터 심각해졌죠. 간동죄를 폐지시켜 놔가지고 참. 제가 볼 때는 그거 잘못된 것 같아.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 이게 개나 소나 뭐 안 될 것 같아. 한 번은 제 친구가 뉴질랜드 이민 가가지고서 거기서 겪은 에피소드를 얘기해 줬는데 간통죄 폐기되기 전에 몇 년 전에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그 호버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같이 옛날에 담배 필 때죠. 술집에서 피우는데 거기는 담배값이 한 12,000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한 값에. 비싸서 못 피니까 40개 피는데 이렇게 연초일주일 말아 피는 거. 필 때 그걸로 한 40개, 50개 피는데 10,000원도 안 된다 그러더라. 반값도 안 되니까 그걸로 피는데 그거를 말아서 같이 펴보라고 같이 이렇게 피고 있으니까 경찰이 왔어요. 좀 있다가. 대마조 피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서 그 애가 신고한 거예요. 서빙 모는 애가 이 대마조 핀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속에 이게 담배라고 보니까 담배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더라고. 끝났는데 그러면서 자기 겪은 얘기를 해주는데 한국 사람 부부가 이렇게 있었는데 남편이 출근을 했대요. 출근하고서 뭘 놔두고 집에 다시 왔는데 이거 뭐 옛날에 그 고문하게 처형 것 아니고 내 침대 다리가 4개라 그래가지고서 그러고서 거기 또 남자를 끄집어 좁혔대요. 그냥 좁혀고서 조 터진 이 남자가 전화를 했대요. 911에 전화해서 경찰에 딱 오자마자 남편을 잡아갔대요. 폭행죄로. 왜 사랑을 하는데 왜 두들겨 패가지고서 남편이 잡혀가가지고서 참 골 때리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는데 우리 정서상 안 맞는데 지금 우리도 그럴 것 같아. 느낌상에서. 자, 그러니까 폭행죄로 잡혀가가지고서 처벌받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건 그거고 우리도 문제 봐야죠. 그래서 4번은 잘못된 말이고 5번은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1인은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과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전원 명의 가능하되 지분만은 등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넘어가시면 14번의 경우는 다음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 효율분할을 한 경우에는 등기 원인은 효율분할에 대한 상속이며 원인일자는 피상속인 사망이다. 이거네요. 등기 끝나기 전에 효율분할이 있는 경우는 원인은 효율분할에 대한 상속이 될 것이고 날짜는 사망일이다. 맞고 두 번째,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의 일부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다. 맞고 세 번째,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은 나머지 전원의 상속인을 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상속인 중 1인은 전원에 대해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1인은 나머지 전원이란 말 나와서 좀 애매한데 나머지를 빼버리시고 지워버리세요. 나머지를 빼버리시고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 수인의 상속인 중 1인은 상속인 전원 이렇게 들어 정확하면 나머지를 빼면 자기를 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지워버리시고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기 신청을 가능하다면 정확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빠져 정확한 말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들어가 있으면 이들을 빼고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나머지를 지워버려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상속재산 효율분할로 인한 상속등기의 경우 등기 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이며 등기 원인은 효율분할에 대한 상속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맞았나요? 상속재산 효율분할로 인한 상속등기의 경우 등기 원인은 협의분할이며 틀렸죠? 4번은 뭘로 가야 돼요? 피상속인 사망인데 되겠죠? 효율분할이 나오는 건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돼요. 효율분할이란 상속등기 실행한 이후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때 이제 효율분할이고 이 말이 안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사망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이 상속인이 수인의 경우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하해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15번 다음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일부 이전이란 단독을 공유 또는 공유 지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맞았나요? 아까 여기 지워졌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단독 소유가 공유로 바뀌는 것이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부동산 일부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우선적으로 토지의 분필 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맞고 세 번째,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신청은 수증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한 단독 등기가 아니라 유증은 공동이므로 3번은 틀렸고요. 4번의 경우도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신탁 단독이 원칙이에요. 틀렸으니까 3, 4번 두 개 고치세요. 신탁 등기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단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쳐놓고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5번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취득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맞는 말이고 틀린 건 3번, 4번 두 개가 답이 됩니다. 3번, 4번 단독 공동 바꿔놓으면 맞는 말이 돼요. 유증은 공동이고 신탁은 단독으로 작년 3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의 경우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유류분을 침해해도 등기는 각하하지 않으니까 맞고요. 두 번째,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유증은 여러 명이 받은 경우에 지분만 등기할 수가 있는 게 예외 규정인데 상속은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다가 그랬지만 유증은 지분만 등기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왜 그럴까? 상속인 간은 서로 다 알아요. 아니까 전원 명의로 다 가란 얘기고 유증받은 자끼리는 서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가 있게 됩니다. 알면 같이 가면 되겠지만 모르는 경우는 혼자 못하게 막아버리게 되면 같이 받은 사람 알 때까지 등기하지 말라 꼴밖에 안 되니까 권리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유증은 지분만 등기할 수가 있는 게 또 예외 규정이에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상속 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인데, 유증의 경우 등기하는 과정 요걸 잘 물어봅니다. 유증의 경우는 등기된 거 받을 수도 있고 미등기 받을 수도 있는데 유증은 둘로 나눠요. 이젠 미등기 유증 받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등기된 거 유증 받은 경우. 미등기를 받은 경우는 둘로 나눠서 포괄 유증 받은 경우도 있고 또 하나가 특정 유증 받은 경우도 있더라. 포괄 유증 받은 경우의 경우는 수증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직접 등기 못하게 돼 있고 일단 상속인 명의로 유언 집행인들이 보존 등기 실행한 다음에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거지 바로 등기를 못하게 돼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직접 보존 등기해야 돼. 특정 유증은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하는 것이 절차가 될 것이고 등기된 거 받은 경우는 일단 유증이 빠르기 때문에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직접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 될 텐데 문제는 상속인간을 모르고 이 상속 등기를 실행해 버린 경우는 이거 할 필요 없는데 실행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요. 실행한 경우 넘겨주면 끝나는 거니까 굳이 이 실행한 상속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서 바로 넘겨주는 것이 대상이지 말소하고 넘기는 게 아니므로 3번 잘못된 말입니다. 말소하지 않고 그냥 바로 넘기는 것이 방법이므로 3번 잘못된 말이에요. 그 4번의 경우는 유증자의 소유 부동산 중 그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 집행자는 유증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 등기를 한 다음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일필질분 이전 등기할 수 없으니까 먼저 분할부터 한 다음 이전 등기해라. 맞고요. 그 다음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존 중의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습니다. 가등기할 수 있는 없냐의 기준은 본등기할 수 있는 없냐 기준이에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본등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럼 가등기도 가능하고 유언자 사망 전에는 본등기할 수 없으면 가등기도 안 되기 때문에 사망 후에만 가능합니다. 맞고 17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증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등기 원인일자로 기록한다. 맞습니다. 원칙은 유언자 사망한 날의 원칙이지만 기한이 붙은 경우 기한 도래일자, 조건은 조건 성취일자가 원인일자가 되고요. 두 번째 포괄 유증은 수증자 명의 등기 없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포괄 유증은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언자 사망할 때 효과 발생하게 되고 하나 주의할 것이 특정 유증은 등기를 해야 주의받기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쳐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원칙 상속 등기할 필요 없는 게 원칙이니까 거칠 필요 없어요. 그래서 3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요거잖아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하게 돼 있으니까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틀린 말이고 4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유류분 침해했다 할지라도 등기는 각하하지 않습니다. 5번의 경우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 유증된 경우 유언 집행자는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거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미등기 특정 유증 받은 경우의 경우는 어떻게 등기하려 여기서 요거 물어보는 약간 떠도 돼 입으로. 미등기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거쳐서 수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니까 5번도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3번. 이게 틀린 말이죠. 상속 등기할 필요 없는데 한다 그랬으니까 3번이 답이 되는데 유증 여기 잘 내요 시험에서. 왜? 미등기도 포괄 특정 다르니까 자꾸 내고 들어오는 게 입학 등기 반드시 세분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환매 등기는 잠깐 쉬셨다가 다시 가도록 하죠.